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미 협상이 아주 일사천리로 순조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속임수가 있지는 않을까 철저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내각의 첫 번째 회의에서 네 가지 끔찍한 발언이 나온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면 양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보 안 하면 전쟁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상실한 영토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것일 때 러시아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영토가 반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우크라이나 영토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할 경우 미국은 유럽 국가를 지원할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월 27일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워싱턴에서 트럼프와 만나 우크라이나에 영국과 프랑스의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자체 공군과 해군을 배치해 위험에 처하는 경우 미국이 화력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는 게 스타머의 방안입니다. 또 한 기자가 트럼프에게 테러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을 묻자 트럼프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2014년, 2018년, 2022년에 부과한 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변덕은 아주 죽을 듯합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를 불신함으로써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한 것과 거의 동시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이 반격했습니다. 그는 카타르 방문 후 도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의 포괄적 합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을 배치한다는 발상에 대해 러시아에 물어보지도 않은 황당한 소리라면서 그런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영국의 접근 방식은 갈등을 격화시키고 평화 시도를 중단시키려는 책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다시 무기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끌어들이고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사용자의 권리를 말살하려는 책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단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에는 국민의 의지 표현을 기반으로 한 헌법이 있고 우크라이나의 남은 지역도 인종차별적 법률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한 사람들, 러시아에서 자란 조상의 전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켜져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협상이란 것은 원래 순조롭지 않습니다. 트럼프와 라브로프가 내합을 겨룬 것은 이제 두 번째 협상 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무기를 쏟아부을 것이며 키예프의 유럽 후원자에게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지옥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도 만만치 않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협상에서도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하리코프와 오데사도 조속히 점령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거래 스타일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목표는 그게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이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종종 자신에게 더 유리한 거래를 얻어내기 위한 유리한 수단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보리서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안보 보장 요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또 속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했습니다. 그는 예지노즈디 솔갑시 그또 집에 바베릿 당신이 거짓말을 하면 누가 당신을 믿겠느냐는 코즈마 프루토코프의 격언을 인용했습니다. 코즈마 프루토코프는 1800년대를 살았던 문학가로 풍자시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름은 필명으로 무명 시인이지만 나중에 그 심오함으로 유명해진 시인입니다. 그는 성찰의 열매라는 격언집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는 현명한 자는 루시스까지 말러 노 하라쇼 적게 말하고 잘 말한다가 있습니다. 쇼이구는 러시아가 이미 두 번이나 속은 적이 있다면서 서방이 거짓된 민스크 협정으로 재무장할 시간만 번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 며칠 또다시 쿠르스크의
북한군 관련 뉴스가 한국 매체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4,000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북한이 추가로 3,000 병력을 보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부 내지 우크라이나 매체 인용 기사들입니다. 또 한계에 몰린 북한군 일부가 집단 투항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군이 추가 병력으로 전열을 재정비한다는 외신 보도에 따라 국정원이 북한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이라는 국내 기사들도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한국 내 보도 동향을 러시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전쟁 기밀, 북한군 특수부대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전, 패닉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쿠르스크 지역 북한군 임무를 논하는 한국 뉴스에서는 실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당혹감을 이해는 하는데 유일한 의문은 김정은의 파견군이 러시아 땅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확인한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치 군사 기밀을 다루는 듯한 느낌인데 여러 가정을 해봐야 하겠다고 이 매체는 말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북한이 추가 병력을 파견했다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는 매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문체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추가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러시아의 병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썼으며 그 인원수는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보도자료도 소개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소강 상태를 거쳐 2월 첫째 주부터 북한군이 쿠르스크 오블라스치 최전방에 배치됐다. 추가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쟤들 왜 또 저러냐는 논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쿠르스크 공습에서 4,0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보유돼 미국과 영국의 용병 가운데 도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러시아가 비장의 북한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새로운 루머도 유포된다고 짜르그라드는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외국 용병의 배신이 시작됐으며 우크라이나군에 물류는 붕괴돼 그들에게는 죽음의 길만 남았다는 짜르그라드 기사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포그레프와 오를롭카 그리고 남쪽의 노바야 소로치나 마을도 해방됐습니다. 러시아의 두려움 없는 기계와 소총병들은 적의 격렬한 저항을 물리치고 노바야 소로치나를 해방했다고 텔레그램 채널 부풍을 인용해 짜르그라드가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에서 성공적으로 진격한 것을 배경으로 외신들이 북한군 얘기를 또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합뉴스와 한국의 국정원 평가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